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1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이 국회와 공수처와 헌법재판소 이 세 기관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감정입니까? 국회, 공수처, 헌법재판소 공통점이 없습니까? 절차를 무시하는 것, 대통령에게 절차를 무시하고 마구제비 하는 그런 느낌들이 세 군데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점잖은 말로 포장을 해서 절차를 무시한 세 기관, 국회, 공수처, 헌재, 꼭 형제들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들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조선일보에 아주 머릿기사로 시원하게 잘 표현하는, 조선일보는 말이죠, 표현에 있어서 오늘 아주 표현 기법이 넘버원입니다. 국회, 공수처, 헌재의 절차 무시하는 것, 이거에 한국 민주주의를 뒤흔들었다. 다시 말하자면 전문가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했다. 누가? 국회가, 누가? 공수처가, 누가? 헌재가 절차를 완전히 훼손하면서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날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말이죠, 기소하거나 파면하는 사법 절차, 이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뒤집는 국가에 매우 중대한 사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절차와 과정이 아주 적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이건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한번 보십시오. 거의 모든 단계에서 공수처, 졸속 불법 편파, 국회, 졸속 불법 편파, 논란입니다. 논란. 예. 헌법재판소 모든 단계에서 졸속 또는 불법 또는 편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나서 거리로 나오는 겁니다. 사법 절차에 깊이 개입하면서 진영 우선, 결과 만능, 속도 중시 등 정치권의 후진적 문화가 사법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근사하게 말을 평가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마저 정치 논리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법부는 여기서 헌법재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흔히 지금 거론되는 비판적 사법부의 대상은 대법원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헌법재판소 사법부를 얘기합니다. 특히 문형배로 상징되는 우리법 출신들입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법률상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수처 수사에 적법성이 의문이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겁니다. 공수처 수사가 적법성이 없다. 대통령을 잡아다 놓고 수사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법원 난동 사태를 부른 소위 영장 쇼핑 의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그 법원 소란 사태를 부른 영장 쇼핑 의혹은 뭐냐?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엉터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영장판사, 우리법 영장판사가 그 당시 법원장은 정계선 우리법 출신이고 또 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판사 우리법입니다. 마은혁이가 또 거기 부장판사로 있습니다. 서부지법에. 지금도 있습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이 일을 갖다가 저 영장이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된 걸 딱 숨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유를 다 적게 돼 있는데 숨기고 은폐를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했어요. 오동훈이는 왜 이렇게 거짓말 잘합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그런답니다. 오동훈이는 나이도 젊지 않은데 묵을 만큼 묵었는데 왜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잘합니까? 그 얼굴 말하는 것도 참 어설프게 어리숙하게 하면서 거짓말을 슬쩍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태도.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온다면 오동훈이는 나중에 크게 혼나야 되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혼나야 되는 제목. 영장 쇼핑 의혹이 커져가지고 법원 소위 소요가 일어났다는 것. 세 번째, 헌재에 끊이지 않는 졸속 재판 논란이 있었다는 것. 이건 뭐냐? 내란죄 철회 여부 결정을 안 하고 변론을 끝냈습니다. 아니 내란죄를 싹 빼버렸잖아요. 그것도 헌법재판소가 종용을 해서 뺐다는 게 영상에 나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의혹을 안겨다 줄 거기 국회 측 그 정청래 측 변호사가요. 이재명 변호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유대로 아저씨 권유대로 우리가 내란죄를 뺐습니다. 권유대로 내란죄를 뺐다니까 누가 권유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권유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빼놓고 저희들 마음대로 빼놓고 전혀 내란죄로 탄핵을 올려놓고 탄핵의 80%가 내란죄인데 내란죄를 쑥 빼버렸어요. 그러면 탄핵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돌려 보내야지. 각하를 시켜야지. 안 하고 딱 붙잡고 대통령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검투사처럼 그렇게 의혹을 갖다 주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혹의 행위. 그런 의혹을 느끼게 할 그러한 일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본인 신문도 막아버리고 본인이 증인신문을 3분만 좀 하겠습니다 하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안 됩니다. 대리인한테 시키십시오. 그러더니 재판 끝내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이게 문영배입니다. 이게. 그게 지금 문영배는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의 공적이 돼 있다는 거 압니까? 문영배만 나오면 그냥 머리에 쌍심지를 키고 있는 국민들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불공정, 편향,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 그리고 대통령을 현역 대통령인데 그렇게 무시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아주 편협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이건 뭐 피고가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피고는 죽어야 됩니다. 문영배 앞에서 죽어야 돼. 문영배가 판단하는 거야. 잔소리 까지 마. 이 얘기입니다. 대통령에게. 신문 3분만 좀 달라고 얘기를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안 됩니다. 대리인 시키십시오. 변호사를 통하라 이거야. 그리고 또 얘기해도 안 돼요. 딱 재판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나가버리고. 그래서 졸속 재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형사 재판에서 쓰지도 못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웃기는 게요. 헌법재판소장은 적어도 헌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형사 재판에서 쓸 수 없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검찰이 내란죄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조사한 거를 조서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겁니다. 법에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건 누가 2020년도에 문재인이가 과거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돼 있었는데 2020년도에 검찰 검수완박 한참 해나갈 때 검찰 힘 빼기 하려고 검찰의 조서 능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조서 소위 말해서 증거 능력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걸 채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 못하게 돼 있는 것.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개정을 누가 시켰냐. 문재인이가 2020년도에 개정시켰어요. 검찰 죽이려고 해놨는데 그게 법이거든요. 그럼 법을 지켜야지. 근데 안 지키고 그 전에 개정되기 전에 문재인이가 개정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용했던 그것을 증거로 검찰 조서대로 그냥 그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재판관입니까 이거? 예? 이런 자가 정상적인 재판관이냐고 저는 묻습니다. 아니 형사재판소 못 쓰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또 더더욱 웃기는 게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다가 증거 조서라든가 이런 서류를 갖다가 수사 자료를 갖다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했어요. 요구해서 또 받아냈어요 다. 그러니 이 헌재가 만약에 심판을 해서 탄핵을 인용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재판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재판이 그 재판소장 건원 대행이 그런 불법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공수처하고 국회하고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무시해가지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흔들어 버렸다.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 그 말 표현이 아주 최고의 표현입니다. 조선일보 이 표현은요 아마 제일 가장 멋들어진 표현일 겁니다. 국회와 공수처와 헌법재판소가 소위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파괴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뒤흔들었다면 이자들 세 군데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 사법부아닙니까? 정치 논리에 따라서 그래 네 맘에는 네 맘에 내 맘에는 누구를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가 한 말이 저 언론에 딱 나와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사태 초기부터 경쟁적으로 하더니 수사 절차가 엉망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고 이제 문재인 때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혼이 나야 된다. 욕을 먹어야 된다.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전을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무섭게 달렸습니까? 일정도 대통령의 일정 구속돼 있는 대통령의 일정도 조금 더 배려 안 해주고 지 맘대로 이미선이 우리법 주구 같은 이미선이가 일정을 딱 정하고 발표하고 딱 이러고 말이죠. 해달라면 기각. 국회 측은요 핵심 탄핵 사유인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 했습니다. 권유대로 철회하겠다. 권유대로. 누가 어디 권유? 헌법재판소 권유대로 철회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게 영상에 딱 잡혔어요. 그러니 아주 꺾다 없이 딱 걸렸죠 그냥. 탄핵 사유의 80%가 바로 내란죄인데 이 탄핵 그래서 내란이 된 건데 탄핵이 된 건데 탄핵 80%가 철회됐으면 당연히 20점 가지고 뭐 합니까? 80점이 날아가 버렸는데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회가 됐으면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고. 문영배 재판소지 이게 헌법재판소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학자 있지 않습니까? 사법시험 출제위원회다가 뭐 하여튼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 제1위 헌법학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가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의견서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탄핵 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부분을 국회 결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은 사기 탄핵이다. 사기 탄핵이라고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만 해놓고 취소를 안 하고 선고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이재명이 선거에 좀 맞춰라.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도 말이죠. 계속 달렸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는지 여부를 국민들 앞에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헌법재판소 문영배는요, 제대로 대한민국에서 살려면요, 법과 원칙을 지키십시오. 어마어마한 대통령한테까지 그렇게 방어권도 뺏어버리고, 대통령한테까지 이렇게 가혹하게 사법 린치를 가하는 문영배라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영배 씨. 당신 그러는 게 아니야. 심지어는 초시계까지 동원해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증인신문하고 말이지.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이 세계사 역사에서 초시계 갖다 놓고 딸깍딸깍 그거 갖다 놓고 증인신문에 시간 똑 눌러버리고 말이지. 어떻게 그런 머리 가지고 대통령의 직접 신문은 제안을 해버렸습니다. 초시계를 갖다 놓고.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도 또 기각했다가 졸속 재판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다시 채택했습니다. 소위 X판 소리 들어도 쌉니다. 이런 일들이 쌓여서 지금 현재는 국민의 불신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라도 절차를 지켜서 정당성을 빨리 확보해라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적법한 재판 절차를 최대한 보장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종엽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요, 이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하면서 필요하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라도 변론을 다시 재개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사장을 지낸 한 원로 법조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권이 민감한 사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려 한 것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판사나 검사 스스로가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사명감 없이는 외압에 흔들린다. 헌정사상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명감 없이 외압에 흔들린다면 헌정사상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 국회와 공수처와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절차. 한국 민주주의를 뒤흔들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세 부처에 있는 사람들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역사적 책임.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절차적 공정성을 이 세 기관이 훼손했다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어려운 중에도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하겠답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이제 여론전에서 끝까지 이 부당한 여론전을 우리가 펼쳐야 됩니다. 민주당과 국회가 민주당입니다. 국회 민주당, 공수처, 헌법재판소가 똘똘 뭉쳐가지고 절차를 무시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 재판을 우리는 봐야 하는, 여기서 싸울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딱 하나 있습니다. 여론전을 확산시켜야 됩니다. 이 분노스러운 이 국회 공수처 헌재가 절차를 무시해서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 사실을 여론으로 확산시켜야 됩니다. 여론 확산은 넓고 깊고 높게, 깊게 넓게 높게 확산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억울하게 50여일 만에 구속됐다가 지금 풀려났습니다. 그것도 법원의 냉철한 심판으로 풀려났습니다. 우리 대통령께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법치주의의 파이팅. 네. 안녕히 계십시오.